신입으로 들어갔고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 연봉은 한 2,300, 400 그렇죠. 정도. 일단 대기업이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만 가면 끝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가버리면 뭔가 또 더 해야 되는데 뭔가 또 이직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연봉을 높이기 위한. 근데 대기업을 가면 한 연봉 초임이 뭐 4천 정도 넘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이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공백이 더 길어지면 어디든 더 이상 안 된다. 어디 들어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한 달 정도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도 이제 네, 들어올 거고. 월급도 들어오고 눈치가 많이 안 보였어요. 일단 집에서? 가족, 네 맞아요. 일단 어디든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안 다니는 것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상은 제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만족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족을 못했던 부분은 월급. 어떻게 보면 내가 대기업을 들어가길 원했던 거는 연봉이 가장 컸었는데 그쵸. 사실 그렇게 높은 연봉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력은 쌓으면서 뭔가 부업을 또 했던 거죠. 원래는 대학교 때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다가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니까. 근데 애드센스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에 구글 광고를 달아서 수익화를 시키는 건데 좀 단가가 더 높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클릭당 단가도 더 높고 그때 이제 한창 뭐 블로그 거지 블로거지. 네, 아. 그게 한창 유행이었던 단어인데 그게 좀 저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게 저도 남들이 한 거를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일단 승인 구글 광고를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승인도 힘들었고 막상 승인 받아서 막 쓰는데도 하루에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타가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뭐 글을 하루에 막 10개씩 썼는데 네. 그게 나오니까 대체 맞나? 온라인 세계에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나는 알려주는 대로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나 하루에 10개 쓰는데 안 되니까. 맞아요. 안 나오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수익 인증을 하고 있는 그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강의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듣는데 하루 가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룹 컨설팅 일에 200만 원. 그렇죠. 제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까지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오니까 새벽 1~2시가 되더라고요. 200만 원을 태우신 거네요.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되게 신기했어요. 다른 것도 있었고 뭐 프로그램적인 것도 있었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게 이게 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아웃풋을 내고 있는 그런 정답을 나는 배운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설 검증해가면서 내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 차례인 거죠. 그렇죠. 일요일 날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새벽 1시에 온 거니까 이제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배운 거를 무조건 복습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인데 그걸 뭔가 딱 자고 출근하고 월요일 저녁에 하면 뭔가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 느끼는 생생한 느낌이나 네. 감정이나 그런 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 복습을 했죠. 출근을 했죠. 네. 한 잠도 안 자고 오히려 출근해서 더 설레는 느낌 아세요? 왜냐면 퇴근한 다음에 네. 진짜 내 삶이 펼쳐지니까. 맞아요. 집에 가서 이거 할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부산에서 신세계를 보고 왔잖아요. 아, 그 정도로 다르셨구나. 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익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익 인증들이 진짜였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네. 그런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되는 거다. 되는 건데 누구는 운이 좋으면 좀 더 빨리 되는 거고. 한 2~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100만 원? 이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은 되게 작은 돈 같지만 근데 내 월급이 180 정도인데 그렇죠. 맞아요. 100만 원의 부수익이 생긴다고 한다는 거 이거 사람 눈 뒤집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뭔가 되니까 신기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와, 이거 되겠구나. 그렇죠. 딱 그 결심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면서 월급을 넘었어요. 사실 퇴사
하기 전에 고민은 좀 많이 했죠. 네. 또 그만두고 이걸 하다가 그때 뭐 에디센스 블로그 저품질 걸리면 아예 또 날아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서 퇴사하고 이거 하다가 만약 저품질 걸리면 다시 빵원이 되는 건데. 제로 베이스인데. 그렇죠. 뭐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좀 뭔가 도전을 안 하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서 결심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오래 다닐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퇴사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유튜브랑 어느 정도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나 하면 바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침체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엄청 불안했는데 어떠셨어요? 불안하긴 했죠. 불안한 것보다는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에디센스를 하면서 이걸로 수익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뭐 광고 기법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불안한 거는 한 20%? 한 80%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6개월 안에 뭔가 순수익 500만 원을 못 넘으면 다시 회사를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가족한테. 내 스스로한테 리미트를 건 거네요. 그렇죠. 성준님은 수익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미친 듯이 불안한 거예요. 통장 리미트는 계속해서 깎이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내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맞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밖에 없는 거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한 12시간, 13시간씩 계속해서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뽑아냈던 것 같아요. 불안해? 오케이. 나 지금 할 때다 해가지고 앉아서 막 인스타 컨텐츠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 3개월째부터 반응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온라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5년 동안. 네, 그쵸. 이제 그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꼭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이버랑 뭐 티스토리 블로그를 했다면 그때는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돌리는 회사.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퇴사한 다음에 1인 사업을 하시다가 네. 이제는 조금 볼륨을 키워나가고 계시는 단계이신 거네요. 그렇죠. 월 수익은 5천만 원 정도 좀 넘고 있죠. 순수익이요? 네. 그 블로그를 했던 게 제 온라인 수익화의 첫 시작이었어요. 네. 블로그를 시작으로 지금 여러 마케팅 대행이나. 그렇죠. 저도 처음부터 초보자였던 시절이 있긴 했었으니까 배우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투자를 안 하고 제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배움에 투자를 했던 게 약간 열등감에서 왔던 것도 있어요. 같이 이제 놀았던 친구들 중에 제가 대학을 제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더 대기업에 가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같이 놀려면 이제 나중에 뭐 나이 들면 뭐 수준 떨어지면 뭐 같이 안 놀아준다 막 그런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건데 이제 못 갔잖아요. 중소기업인데 다른 친구들은 뭐 공기업, 뭐 전문직, 대기업 다 가 있어요. 뭐 월급 3,400씩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가려면 월급을 늘리거나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 몸값을 높이려면 뭔가 더 배워서 높이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는 외부 영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정말 온전하게 회사 밖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도 저는 근데 과가 벤처 중소기업 학과였어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 창업 경진대회를 매 학기마다 나가요. 근데 이제 다들 막 대단한 아이디어들, 그때 앱에 대한 주제가 제일 많았는데 뭐 개발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쵸.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좀 그게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뭔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네. 하이 리스크가 맞아요. 아닐 수도 있겠다. 특히 온라인 쪽으로는 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다.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은 되는 게 또 사업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퇴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퇴사하고 나서 뭘 하기보다
퇴사하기 전에 뭘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사람마다 난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덜 퇴사를 불안하고. 네, 퇴사를 하고 나서 블로그를 시작했더라면 다시 회사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거의 제 초기 꼴 나시는 거죠. 초기에 막 잠 못 자고 막 맨날 밤새도록 하고. 그렇죠. 준비해놓고 나가도 밤은 맨날 샜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냥 대책 없이 나가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 후회할 수도 있다. 회사 안에서 내가 좀 원하는 걸 한번 시행착오 해보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성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월급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내가 설정한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때 좀 퇴사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